시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시력이 장애가 와서 안 보이거나 시야 장애로 인해서 시꺼멓게 또는 뿌옇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신경 손상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신경 염증으로 그럴 수도 있고, 녹내장으로 그럴 수도 있고, 당뇨 망막병증으로 합병증으로 생길 수도 있고, 또 황반변성처럼 노폐물과 찌꺼기가 혈관 내에 쌓이면서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혈액순환에 장애를 가져오면서 시신경 위축, 또 시신경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 뇌압이 상승으로 인한 시유도 부종으로 시신경이 물에 잠기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황반 중심부가 물에 잠기고 시신경 쪽에 혈액이 부어오르면서 시신경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혈전 용해제를 먹으면서 이 부항요법, 피를 빼내는 거를 혈전 용해제를 먹고 있는데 이 부항요법, 혈관 내 노폐물과 찌꺼기를 배출하기 위해서 사혈요법 또 부항요법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혈전 용해제라는 것은 피가 엉기지 않게끔 혈전을 용해, 그러니까 혈액이 엉겨 있는 상태를 용해하는 녹이는 약을 먹고 있는데 피를 빼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전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시신경 손상의 원인이 시신경 쪽으로 가는 혈류 공급의 장애로 인해서 시신경이 피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면 시신경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죽어가는 원인이 시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너무 좁아져서 또는 확 막혀서 시신경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거나 또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나가야 되는데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나가질 못하면서 찌꺼기들이 혈관 내에 자꾸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 확 막혀버리거나 그러면서 시신경 쪽이 죽어가는 시신경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시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동맥경화가 있어서 노폐물이 많이 껴있고 찌꺼기가 혈관 내에 가득하거나 또 혈액이 당뇨가 한 15년 이상 되거나 또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거나 또 지방간이 있거나 노폐물 또 혈전이라는 혈액 찌꺼기가 있거나 또 유장이 약한 분들은 항상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면서 찌꺼기들이 담을 형성하게 됩니다. 담을 형성하면서 혈액 내 찌꺼기가 되거나 또 수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수독은 소변으로 인해서 이 소변이 정수기가 작동이 잘 돼야 되는데 정수기라는 콩팥, 신사구체가 작동이 잘 돼야 되는데 정수기 기능이 약해지면서 소변이 제대로 나가질 못하고 요산, 소변 내에 있는 산성 성분들이 혈액에 섞여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걸 수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속에 있는 독소. 우리 혈액 속의 70%가 물인데 소변 정수기가 망가지게 되면 그 정수기에서 깨끗이 걸러내질 못하기 때문에 찌꺼기들이 이 수분 속의 독소들이 간에서 피를 해독하는 기능을 역할을 한다면 물을 해독하는 역할, 물을 걸러내는 역할은 신장과 방광에서 하게 됩니다. 신장 방광이 망가진 경우 우리가 투석한다든가 그 투석이 콩팥이 하는 역할을 기계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신장이 제기고 걸러내지를 못하니까 기계가 들이대서 정수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수기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 속에 요산, 소변 내에 있는 요는 소변요자입니다. 소변요의 산성, 요산, 우리가 음식물 삭힐 때 유산이라고 합니다. 음식물을 녹여버려야 되니까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쪼개기도 하고 이빨로 일단 음식을 쪼갭니다. 또 속에 들어오면 유산으로 강력한 염산 같은 걸로 다 녹여버립니다. 움직이고 분절시키고 잘게 쪼개고 유장이 움직이고 분절시키고 그 다음에 내려가게 하고
소장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소변에 걸러내지 못한 요산이 혈액 속에 섞여서 다니게 됩니다. 혈액 속에 요산독도 있을 수 있고, 담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을 수 있고, 당뇨도 있을 수 있고, 또 고지혈증이라는 노폐물도 있을 수 있고,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고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이런 찌꺼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찌꺼기들이 성분이 여러 가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요산이 쌓여서 많이 생기는 병이 뭐냐면 통풍, 루마티스. 우리가 막 엄지발가락 쪽에 튀어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막 튀어나온 것. 그다음에 족저근막염. 다치지도 않았는데 막 여기 요산이 쌓이면서 족저, 다리 뒤꿈치나 다리 발꿈치 뒤쪽, 아킬레스 있는 쪽이 아픕니다. 그 원인이 수독, 소변에서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독소들이 관절 부위에 쌓이는 겁니다. 관절 부위가 쌓이니까 관절이 아픈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손은 류마티스는 손을 많이 쓰는 분들, 수작업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주로 발 쪽에 많이 생기는 통풍이나 족저근막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노폐물 찌꺼기. 당뇨로 인해서 발가락이 썩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서 끈적끈적한 당 성분이 쌓이니까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염증도 생기고, 낫지도 않아서 심한 경우는 발가락을 잘라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력의 법칙에 노폐물은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요산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내에 이런 많은 종류의 노폐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혈전 용해제라는 것은 혈전, 피가 엉겨 있는 상태. 피가 엉기는 원인은 왜 엉깁니까? 출혈이 있을 때 엉깁니다. 속에서 뇌출혈이라든가 뭐 망막의 혈관, 천공이나 열공이나 황반부의 출혈, 습성 황반 변성으로 인한 출혈,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혈관이 터졌을 때, 코피 나면 피가 엉기듯이 피가 엉긴 것을 한방에서는 죽은 피, 어혈 이렇게 표현하고, 양방에서는 혈전, 피가 엉겼어요 라는 혈전. 그래서 혈전 용해제를 쓰게 됩니다. 뇌경색이라든가 어디에 심장에 뭐가 혈관 덩어리가 막고 있다든가. 근데 혈전 용해제를 쓰면서 내가 피를 내도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됩니다. 한방에서는 노폐물을 빼내는 치료를 하게 되고, 약으로 피에 어떤 독소들이 어떤 찌꺼기가 쌓여 있느냐, 요산인지 콜레스테롤인지 당인지 혈전인지 수독인지 요산인지 콜레스테롤인지 그 찌꺼기를 없애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근데 혈전 용해제를 쓰게 되면 부작용이 뭐냐면 심한 출혈이 됐을 경우 지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혈 방지하는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또 유궤양이나 유출혈, 속이 헐었어요, 속이 따가워요, 이런 경우 유위가 헐어서 유벽이 상처나는 경우, 어디가 출혈되어 있는 경우, 뭐 망막에 출혈됐다든가 어느 부위가 출혈되어 있는 경우, 코피가 나는 경우, 피가 그치질 하면서 잘잘잘잘 흐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혈전, 피를 지혈시키지 않게끔, 피가 엉기지 않게끔 지혈을 방지하는 약을 혈전 용해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피를 빼내는 것은 혈전 용해제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 혈관과 여기 혈관이 다 통해 있습니다. 눈 중심부 혈관과 눈 바깥의 혈관, 눈 중심부 혈관과 손끝 발끝의 혈관이, 또 머리 쪽 혈관이 다 통해 있습니다. 인체의 모든 부위는 혈관이 다 통해 있습니다. 만약에 혈관이 통해 있지 않으면 그 조직과 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급받을 수 없으면 그건 세포가 죽는 겁니다. 세포가 하나가 있다면, 내 몸의 세포는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60조의 세포는 다 이 혈관이라는 공급원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를 빼면 여기에 영향이 가는 겁니다. 서로 통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가 꽉 막혔는데 이 눈가 주변에서 피를 내면 통해 있습니다. 서로. 발끝에서 피를 내도 여기와 통해 있습니다. 여기는 새끼발가락과 통해 있습니다. 혈관이, 경락이라는 에너지가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내고 부항을 하고, 이것은
막혀 있는 노폐물과 찌꺼기를 꽉 막혀 있으면 쓰레기가 꽉 막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쓰레기가 막힌 부위가 어깨나 허리라면 아픈 부위에서 직접 피를 냅니다. 왜냐하면 드러나 있으니까 밖에 근육이 있는 부위니까 다다다다다 해서 피를 냅니다. 그런데 저 안쪽 부위, 안 보이는 부위, 손으로 피를 낼 수 없는 부위면 거기서 피를 내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혈자리, 또 눈꺼풀도 수많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옛날에 지금도 그러지만 사람이 빈혈이 있는지 볼 때, 빈혈이 있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는지 볼 때 눈꺼풀을 뒤집어 봅니다. 창백하네, 혈관이 창백하다 그러면 빈혈이야. 막 빨갛게 충혈됐다 그러면 모세혈관이 충혈되어 있구나. 그 사람의 혈관 상태를 알기 위해서 손을 뒤집어 봤습니다. 또 혀를 내밀어 봅니다. 혓바닥도 혈관 덩어리입니다. 혓바닥이 빨개요. 혓바닥이 창백해요. 혓바닥에 노폐물이 많이 껴 있어요. 혀를 내밀어서 진단하는 걸 설진이라고 합니다. 설진. 눈을 뒤집어서 이렇게 진단하는 걸 안진이라고 합니다. 안진. 눈동자를 혈관 상태를 보는 거. 그래서 혈액이 건강하면 혈관도 건강하고 혈관이 건강하면 조직과 세포가 건강하다. 그래서 혈전 용해제를 먹고 있어도 당연히 피를 내서 꽉 막혀 있는 노폐물 찌꺼기를 혈액 속의 노폐물과 찌꺼기를 배출하는 겁니다. 피를 낸다는 이유는 찌꺼기를 배출하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내가 여기 담이 걸렸어요. 이거 얻어맞아서 이거 시퍼래요. 넘어져서 시퍼래요. 그러면 어혈을 빼내지 않으면 그 엉긴 혈덩어리, 어혈이 혈관 내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부위를 아프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산후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산후풍, 이렇게 애 나면서 막 이렇게 힘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멍이 들고 관절에 무리가 가고 노폐물과 독소가 쌓인 것이 그 당시엔 좀 괜찮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산딸이 되게 되면 아파오는 증상, 그게 산후풍입니다. 노폐물과 찌꺼기가 내가 교통사고를 옛날에 당했습니다. 그 당시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교통사고로 인한 출혈된 피가 혈액순환에 장애를 가져오면서 교통사고 안 당한 사람보다 훨씬 이 어혈성 질환이 잘 오게 됩니다. 입이 한번 삐뚤어진 사람도 좀 나았다가 나이가 먹으면 다시 입이 삐뚤어져서 불편한 증상들이 더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항은 혈관 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적극적인 방법, 한약과 함께 부항요법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침치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고, 부항은 혈관 내 혈액의 노폐물을 빼내는 거고, 한약은 혈관 내 노폐물이 무엇 때문에 노폐물이 꼈는가를 찾아서 그 원인을 치료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